조선시대에도 아이돌 연습생이 있었어요. 7살에 길에서 캐스팅당해요. 거부권? 없어요. 그날로 너 오늘부터 기생, 평생 직업 확정이에요. 노래, 춤, 악기, 시, 그림, 양반보다 빡세게 갈려요. 근데 여기서 반전. 데뷔해서 임금 앞에서도 신부는 평생 노비예요.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 스펙은 아이돌급인데 신부는 바닥인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근데 이거 600년 전 조선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기생하면 떠올리는 그림,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술이나 따르던 사람, 그 뒤에 숨은 진짜 직업이 따로 있었어요. 게다가 이 안에서 자기 신분을 통째로 갈아엎고 임금까지 만난 사람도 진짜로 나와요. 아,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그 황진이? 걔 얘기는 우리가 아는 거랑 좀 다른데 그건 맨간 끝에 풀게요. 자, 오해부터 하나 풀고 갈게요. 기생하면 뭐 떠올라요? 화려한 한복 입고 술상 옆에서 양반한테 술 따라주는 사람. 딱 그 그림이잖아요. 술 따라주는 일? 그것도 하긴 했어요. 근데 그건 곁가지고 진짜 본업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 본업이 뭐냐? 나라가 직접 관리하던 전문 예술인이었어요. 궁중잔치, 나라 큰 행사에서 춤추고 노래하던 사람들. 오늘날로 치면 술집 종업원이 아니라 국가대표 무용수 겸 성악가였던 거죠. 자, 벌써 그림이 확 달라졌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거, 우리가 약방기생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원래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그건 좀 있다. 직업 듣고 어이없을걸요? 근데 이런 국가대표급 예술가가 신부는 맨 밑바닥 무수저였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부터가 진짜 이상한 거거든요. 그게 한 아이한테 어떻게 닥치는지. 진짜 인생으로 보면 이래요. 어느 관청의 메인 노비 집안. 거기서 여자아이 하나가 태어나요. 이름도 얼굴도 우리는 몰라요. 기록이 안 남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 인생이 태어난 그 순간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어요. 7살.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한창 엄마 손잡고 다닐 나이. 그 나이에 관아 사람이 와서 이 아이를 쓱 보고 가요. 춤 소질 있나? 목소리 좋나? 그러고는 장부에 이름을 적어 넣어요. 이 아이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날부터 직업이 기생으로 박힌 거예요. 생각해봐요. 7살한테 무슨 선택권이 있겠어요? 신분도 직업도 다 정해진 채로 시작이에요. 내가 고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더 답답한 게 있어요. 이걸 자식한테 또 물려줘요. 그때 법이 엄마가 노비면 자식도 자동 노비였거든요. 기생딸은 또 기생. 노후력으로도 안 끊겨요. 대를 이어 갇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는 이제 뭘 하게 될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상상도 못할 스펙 쌓기가 시작되거든요. 명부 오른 우리 아이, 이제 학교 같은 데로 보내져요. 한양이면 장학원, 지방이면 교방. 거기서 몇 년을 갈려요. 노래 배우죠, 춤 배우죠, 악기 배우죠. 근데 악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비파, 가야금, 거문고, 장구, 해금, 피리, 줄줄이. 그중 노래랑 비파는 무조건 필수였고요. 끝이 아니에요. 글에, 글씨에, 그림에, 예의범절까지. 이걸 한 사람이 다 한다고요? 요즘 말로 음대, 미대, 무용과를 동시에 다니는 거예요. 양반집 자제들은 시 하나만 잘해도 칭찬받았는데 이 아이는 그걸 전부 갈아 넣어야 했어요. 신분은 제일 낮은데 스펙은 제일 빡세게. 진짜 갓생도 이런 갓생이 없죠. 근데 이걸 통과해야 임금 앞에 설 자격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진짜 잘하면 어떻게 되냐? 실제 인물 하나 볼게요. 소춘풍, 성종 임금 때 사람이에요. 어느 날 임금이 술자리에서 소춘풍한테 술을 돌리게 시켜요. 근데 그냥 술만 따른 게 아니라 즉석으로 노래를 지어 불러요. 문시는 띄워주고 무시는 살짝 깎는 노래를. 문시는 좋아 죽고 무시는 발끈하고. 이거 완전 랩 배틀에서 즉석으로 가사 쳐서 판 뒤집은 거예요. 그것도 임금 면전에서. 멘트 하나로 좌중을 들었다 놨다. 이게 진짜 기생의 실력이었어요. 머리 회전이 미친 예술가. 근데 이렇게 스펙이 미쳤어도 신부는 여전히 맨 밑바닥이었거든요. 여기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순이 터져요. 자, 머리가 좀 꼬일 거예요. 천천히 들어요. 기생은 신분이 천민이었어요. 나라의 메인 종. 마음대로 자기 고을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매달 점검까지 받았어요. 나라에 묶인 비정규직 중에서도 제일 밑이었던 거죠. 근데 실력이 진짜 뛰어난 기생은 대우가 완전히 달랐어요. 신부는 맨 밑바닥인데 대접은 거의 양인급. 외국 사신이 오면 그 앞에서 나라 얼굴로 공연하는 게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일 낮은 비정규직인데 정규직보다 일을 더 잘해야 살아남는 자리. 못하면 버려지고 잘하면 떠받들리고. 말이 안 되죠? 근데 진짜였어요. 초요갱, 실록에 진짜로 적힌 사람이에요. 박연이라는 분이 새로 만든 궁중음악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 근데 그걸 혼자서 완벽하게 익혀냈다고 실록에 딱 적혀 있어요. 궁중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초요갱은 그 시대 최고 수준의 예술가였던 거예요. 기록으로 증명되는. 그런데 이 사람을 세종 임금의 아들인 왕자들조차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 귀하신 분들이 천민 신분인 이 사람의 재주를 그만큼 탐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우리가 함부로 정할 수 없어요. 다만 이건 확실해요. 무수저로 태어난 사람을 두고 그 시대 최고 권력자들이 줄을 섰다는 거.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약방기생이라고 부르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원래 직업이 기생이 아니었어요. 의사였어요. 정확히는 의녀. 나라 병원에서 일하던 여자 의료인. 진맥 짚고, 침 놓고, 약 짓고. 특히 궁중에서 왕실 여인들 진료는 남자 의원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녀가 꼭 필요했어요. 엄연한 의료 전문직이었던 거죠. 근데 왜 기생이라고 불리게 되냐?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리면 이 의녀들을 자꾸 그 자리에 불러다 앉혔어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쌓이니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냥 약방기생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의대 나온 진짜 의사한테 회식 자리 사회까지 시킨 거예요. 그것도 계속.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 의사를 그냥 행사 진행자로 기억하게 된 거죠. 아무리 빡세게 스펙 쌓아서 의사가 돼도 신분이 천민이면 이름표는 그냥 기생. 이게 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기생이라는 한 단어 안에 사실은 의사도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신분 끝까지 못 벗어나는 걸까요? 이번엔 진짜 인생 역전 얘기예요. 한 번 무수저면 죽을 때까지 무수저. 그게 이 시대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걸 통째로 갈아엎은 사람이 진짜로 있었어요. 김만덕. 제주도 사람, 1739년에 태어났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자 어떤 기생이 수양딸로 거두면서 명부에 올라요. 그렇게 기생이 됐죠. 여기까지면 그냥 불쌍한 천민아이 얘기죠. 근데 보통이 아니었어요. 자라면서 관에 탄원을 넣어요. 나는 원래 양인이었다. 그렇게 호소해서 결국 천민 신분에서 벗어났다고 해요. 못 바꾼다던 그 신분을 진짜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예요. 제주에서 물건 떼다 파는 객주업을 시작해요. 이게 대박이 나서 제주 최고의 거상이 됩니다. 무수저에서 시작해서 전국구 사업가가 된 거예요. 그러던 1795년 제주에 큰 흉년이 들어요.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던 해. 이때 김만덕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요. 그 돈으로 쌀을 사다가 굶주린 백성을 먹여 살려요. 자기 돈으로. 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이 평생 모은 재산을 통째로 굶주린 백성한테 푼 거예요. 이 소식이 한양 임금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때 임금이 정조가 이 사람을 직접 불러요. 제주 천민 출신 여자를 한양으로요.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 직접 만나자고 부른 거죠. 상까지 내리고 평생 소원이던 금강산 구경까지 들어줘요. 부모 잃은 고아, 천민 기생. 거기서 시작해 이름난 사업가가 되고 임금까지 만난 사람. 그런 시대에도 탈출구가 아예 없진 않았던 거예요. 기생이라는 자리가 누군가에겐 끝이 아니라 시작점이기도 했던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아도 끝은 다 달랐어요. 어떤 기생은 임금 앞에서 노래했고, 어떤 기생은 신분 갈아엎고 거상이 됐고, 또 어떤 기생은 시인으로 남았어요. 임해창처럼. 전라도 부하 사람 1573년에 태어났어요. 검은고를 정말 잘 탔고 시를 기가 막히게 썼어요. 그리고 유희경이라는 선비를 사랑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자주 못 만났어요. 신분도 처지도 멀었으니까. 그 그리움을 매창이 시 한 편에 담아요. 백꽃 흩날리던 봄날 헤어진 사람을 가을바람 부는 계절에 떠올리는 시. 지금까지 전해져요. 그리고 매창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이 평생 곁에 뒀던 검은고와 함께 묻어졌다고 해요. 짠하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다 아는 그 황진이. 조선 최고의 기생, 황진이죠. 실록을 다 뒤져도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 사실 아는 사람 많아요. 0번이에요. 근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이에요. 방금 본 초요갱, 소충풍, 김만덕, 매창. 이 사람들은 실록이든 문집이든 다 기록에 남았어요. 근데 정작 제일 유명한 건 기록에 0번 나온 황진이죠. 기록에 한 번도 없는 사람을 다들 알고 기록에 멀쩡히 남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진짜 이상한 일이죠. 결국 사람은 남긴 건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 입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황진이 이야기들도 전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거고요. 그러니까 황진이는 역사책에 적혀 남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남은 전설이었던 거죠. 기록보다 더 오래 산 이름. 어떻게 보면 그 시대를 가장 멋지게 이긴 거 아닐까요? 자, 7살에 캐스팅 당하고 태어나 보니 무수저, 양반보다 빡세게 갈리던 600년 전 조선. 근데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은요, 임금 앞에서 노래하던 예술가였고, 알고 보면 의사였고, 못 바꾼다던 신분을 통째로 갈아엎고 거상이 된 사람이었고, 검은고와 함께 묻힌 시인이었어요. 우리가 드라마로 봤던 기생은 진짜의 반의 반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거 자꾸 파다 보면 진짜 역사가 드라마보다 재밌어지거든요. 그 맛 한번 들리면 못 빠져나와요. 같이 파볼 사람은 구독,
나도 몰랐던 역사였습니다.